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오늘은 기타 기술적 지표 9번째 시간 스토캐스틱 RSI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와 같고요. 오늘의 투자 철학은 여러 종목 단기 거래보단 오르는 한 종목을 길게 보유하라. 이와 같은 말을 하네요. 니콜라스 다비스의 말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스토캐스틱 RSI란 여러분 보조지표를 아시는 분들은 스토캐스틱과 RSI 아실 건데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지표예요. 스토캐스틱의 장점인 민감성과 RSI의 장점인 안정성을 서로 결합해서 장점만을 살려서 만든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스토캐스틱이 약점이 속임수가 많아요. 변화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RSI의 단점은 지표가 너무 둔감해요. 그래서 신호가 좀 늦다라는 그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보완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토캐스틱 RSI를 알기 위해서는 스토캐스틱과 RSI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스토캐스틱, 여기는 RSI,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매매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스토캐스틱은 이와 같은 지표고요. 그 다음에 RSI는 이와 같은 지표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것인지 정의에 대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토캐스틱과 RSI의 기본적인 매매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토캐스틱 기본적인 매매 방법 한번 멈추시고 살짝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RSI의 기본적인 매매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배우는 주식 차트 스토캐스틱 RSI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지표에 대한 매매 방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매매 방법 보시면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찾아라. 느낌이 오시나요? 스토캐스틱 RSI는 과매도 구간은 20 아래, 과매수 구간을 80 위로 보고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이라는 것은 과열됐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됐다.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은 침체 국면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침체됐다. 이것인데요. 이 구간에 들어오면 판다? 산다? 이건 아니고요. 이 구간에 들어왔다가 80을 하향 이탈할 때 판다. 그리고 역으로 침체 국면에 왔을 때 20을 상향 돌파할 때 산다 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과매수, 과매도 구간 매매 방법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과매도, 과매수 구간 사고 파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좀 주가 등락폭이 큰 완만한 상승 추세나 주가 등락폭이 큰 완만한 하락 추세 아니면 횡보 추세에 잘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전 차트를 보실까요? 보시면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이 구간에서 20, 과매도 구간에서 20을 상향 돌파할 때 산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쭉 같이 오르다가 과매도 구간에서 이렇게 80을 하향 돌파할 때 판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산다, 판다, 산다, 판다. 이와 같이 완만한 등락폭이 큰 상승 추세에서는 이 지표, 과매수, 과매도, 돌파, 매매를 하면 상당히 좋은 시그널을 줍니다. 어찌 보면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매매 방법 두 번째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 방법을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유심히 보시면 아까 보신 거랑 똑같은 건데요. 뭐 하나 바뀌는 게 있을 겁니다. 보시면 판다가 아니라 상승 추세에서는 매도 보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리해보면 상승 추세, 특히 정배열 구간, 주가가 제일 위에 있고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 정배열 구간에서는 먼저 과매도권 진입이라는 것은 상승 후에 이렇게 조정 오는 이 구간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유심히 살폈다가 20선을 상향 돌파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면 매수를 한다. 즉 상승 추세 시 조정 후 재차 상승의 신호를 요 과매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함께 20을 돌파하면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과매수권 진입은 거짓 신호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 시까지 무시해도 좋다. 매도를 보류한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쉽게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상승 추세를 구가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이 바닥권에서 과매도권 20을 상향 돌파하면 산다. 그리고 80을 하향 돌파하면 판다. 가능한데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다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 주가가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과매도권에 위치를 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20을 돌파하면 이때는 산다. 여기도 보시면 조정이 오고 과매도권에서 조정이 오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20을 돌파하면 이때 산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를 정리해 보면 과매도권 진입은 조정 후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 20 상향 돌파와 주가 상승이 동반될 때 사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여기 과매수권에 이렇게 있고 깨고 내려오고 또 과매수권에 들어가고 하는데 주가는 큰 조정 없이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구간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거짓 신호가 많이 발생하니까 추세 전환 시까지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그냥 가져간다.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세 전환을 어떻게 알면 좋을까? 추세 전환을 알아야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SI 지표를 그냥 갖고 왔어요. 스토캐스틱 RSI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RSI 지표 보시면 50을 기준으로 요 위에서 요 선이 움직일 때는 매수, 사는 세력이 우세하다. 상승 추세다. 그리고 50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 파는 세력이 우세하다. 하락 추세다. 이와 같은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고 밑에 스토캐스틱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거의 50 이상에서 움직이면서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를 유심히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50을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하려다가 이제 완전히 내려앉은 파는 세력이 우세한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수급선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동안의 상승이 마무리될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존 스토캐스틱 RSI의 매매 방법을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한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락 추세는 어떨까요? 하락 추세도 앞선 거랑 똑같이 갖고 왔는데 뭐가 하나 바뀔 거예요. 보시면 과매도권에서 20을 상향 돌파했는데 산다였는데 매수를 보류한다.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락 추세 역배열 구간에서는 과매수권에 만약에 진입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시적 반등, 상승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깨고 내려오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바로 반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매도권, 과하게 많이 팔렸어.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이거를 사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하락세 지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하락 추세의 경우 추세 전환 시까지 매수 신호를 무시해도 좋다. 상승 추세는 여기서 무시해도 좋지만 하락 추세는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더라도 보류하고 무시해라. 이것입니다. 실전 차트를 통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여기를 유심히 보시면 과매수권에서 하향 이탈하게 되면 일시적 반등 후 반락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일시적 반등 후 과매수권에서 이렇게 이탈할 때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과매도권 많이 파는 데에서 이렇게 신호가 잠시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권 신호, 거짓 신호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무시하라. 사는 신호 아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안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추세 전환을 어떻게 볼까요? 보시면 또 RSI를 갖고 왔는데 50 아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주가는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는 매매 참여를 하지 말고 어느 때 하냐? RSI 지표가 50을 확실히 돌파하고 지지를 받던 위로 올라가서 사는 세력이 우세할 때 요 시점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역배열 상태로 있는데 이게 꽈배기처럼 꼬이면서 하락을 멈추고 정배열 추기가 오기 전까지는 매매를 유보한다. 이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보조지표와 믹스해서 볼 수도 있고 이동평균선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스톡캐스틱 RSI를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톡캐스틱 RSI 불러오는 방법은 RSI라고 차트 검색창에 딱 치시면 요 위에 이렇게 스톡 RSI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키움증권이 다른 증권사랑 다르게 0과 마이너스 1 값 사이를 주고 있어요. 계산식에서 마이너스 1을 넣거든요. 그래서 다른 증권사에서는 0에서 100값을 주는데 특이하게 0과 마이너스 1 값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해서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이나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설정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준선 설정을 우리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20, 80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8로 추가를 두 개를 해주시고요. 라인 설정을 과열을 마이너스 0.2, 침체를 마이너스 0.8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스케일에 들어가셔서 거꾸로 보기를 하셔야 제대로 된 아까 매매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앞서 우리가 배웠던 과매수, 과매도 구간의 표시가 다 나오고 과매수는 마이너스 0.8, 과매도는 마이너스 0.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지표 조건 설정을 보시면 14, 7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 설정값을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어떤 증권사에서는 14, 14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제가 설명드린 거는 14, 10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기간이 짧을수록 민감도가 엄청 세기 때문에 너무 잘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간을 늘려주시면 되는데 보통 밑에 거를 14나 10으로 늘리면 좀 더 완만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종목에 맞춰서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당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떠셨는지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역시 계곡선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보조지표의 경우 자신에 맞는 보조지표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조 수단으로만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기술적인 매매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강의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